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다정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다정입니다. 첫 곡은 저의 베이비라는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렸어요. 이 곡은 일단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저스틴 비버의 강곡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주 베스트 곡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일단 바꾸고 싶고, 이 집 내기 전에 추천 받습니다. 저도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 곡은 고3 2학기 때 쓴 곡이에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아주 암흑기를 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감정과 그러한 뭔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것들에 대해 쓴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곡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가사가 한국어로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려봐도 되게 재밌을 정도로 되게 저는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워가 있어요. 곡으로 고른 이유도 그건데, 라이브 할 때 제 에너지를 약간 불러내요. 이 곡이. 그래서 모든 라이브에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공연을 일정한 에너지로 일정하게 계획대로 일정한 멘트를 치고 요런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없을 때 되게 약간 관객들도 지루해지고 저도 지루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곡이 몇 개가 있는데 저를 약간 불러내요. 이 약간 텐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화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이런 것들을 불러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싱어송라이터 다정입니다. 작년에 데뷔함.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곡 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이제 스테이션 Z 여기 디스커버 나오셨을 때 제가 무슨 선곡했나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막 그 뭐지? 건너뛰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게시판에서 제가 확인을 해야겠네요. 플레이리스트도 만들고. 네. 방금 들렸던 베이비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 버전도 방송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오늘은 제가 직접 고른 추천곡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소에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요. 그냥 막 이런 것도 할 정도로 다양한 걸 듣는 것 같아요. 디깅은 요새는 디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일단 저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기 때문에 디깅 안 함. 근데 이제 뭐 할 때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DJ들이 음악을 트는 이제 공간이나 이벤트들을 가면 좋은 곡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믹스셋을 올리는 DJ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매니아들도 있고, 밴드 캠프에서도 이제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서 디깅해도 되게 재밌거든요. 밴드 캠프에서. 요즘은 디깅 안 해도 재밌게 산다. 하기 싫음. 오늘 추천드릴 노래를 고를 땐
가장 지금의 저를 보여주는 곡들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중요한 앨범들이나 아티스트들이 꽤 많은데 그 아티스트들을 오늘 소개하기보다는 현재의 저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곡은 베벌리 글렌 코플랜드의 에버뉴입니다. 이 곡은 보니베어와 Flock of Dimes라는 뮤지션의 커버로 이 아티스트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베어와 Flock of Dimes보다 훨씬 선배고 훨씬 약간 레전드이신 분인데 저는 그런 루트로 접하게 되었어요. 약간 제가 옛날 음악을 접할 때 그렇게 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커버로 접하거나 아니면 그거 있죠. Obituary라고 해가지고 그 사망 선고? 그 뉴스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뉴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알 때 있어요. 데이비드 보이를 그렇게 알았고요. 웃을 게 아닌데 네 아무튼 옛날 음악을 찾는 경로 그런 다양한 경로가 있다. 저는 이 두 아티스트의 아주 큰 팬이고 보니베어, 플럭 오브 타임스의 그들의 음원 영상, 뭐 페스티벌 같은 거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 팔로우하고 다 막 이메일 같은 것도 구독해놓고 막 뉴스레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막 와요. 저는 보니베어가 이메일을 저한테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네 알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보니베어랑 플럭 오브 타임스가 에버뉴 커버같이 프로젝트성 싱글이랑 콜라보레이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사이킥 핫라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레이블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자주 기획하기도 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그리고 다들 경력이 긴 아티스트들이라 저마다의 노하우가 되게 돋보이고 제가 현재 되게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 커뮤니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곡 에버뉴라는 곡도 같은 맥락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소신을 지켜온 아티스트이고 베벌리 글렌 코플랜드는 그리고 색깔이 뚜렷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올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 거의 제 최애 아티스트가 되었고요. 지금은 엄청 할아버지이신데 에버뉴의 발매 연도는 1986년입니다. 네, 그리고 곡의 본질이 너무 강력하고 진심이 담겨서 그런지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타임리스한 곡인 것 같아요. 네, 음악과 가사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순수하고 초월적인 지혜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해 얘기할 때 열심히 한다, 잘한다 라는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라는 거야. 뭐가 뭐가 잘한다는 거지? 뭘 잘 해야 되는 거지? 뭐 기타를 잘 쳐야 돼? 뭐 고음을 잘 질러야 돼? 이런 게 되게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해서 그런 칭찬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기준과 수치를 향해 열심히 잘 나아가기보다는 이 베벌리 글렌 코플랜드처럼 본질적이고 강하고 순수한 것들을 가장 그대로 표현하는 일에 저도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곡을 첫 번째 곡으로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추천곡 소개 이어갈게요.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그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 아시죠? 그걸 담았어요. 아주 강조되고 반복되는 여러 가지 노트들이 담긴 노래고 그 소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혹은 뭐 조깅할 때 가사 없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을 때 스티브 라이시 같은 미니멀리즘 작곡가들 음악을 많이 듣는데 세상에서 하게 되는 경험을 뭔가 압축하기보다는 그대로 표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곡도 약간 비슷하게. 왜냐면 제 곡은 압축하는 때가 많거든요. 제가 한 경험들을 하나의 곡에 넣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이런 미니멀리즘 작곡가나 아니면 CD 사운드 시스템의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들어보다 보면 압축하기보다는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아가는 것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음악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음악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느낌은 이 곡은 장르적으로 구분하자면 팝인데 그건 제가 좋아하는 미니멀리즘의 요소를 가져온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LCD 사운드 시스템의 다른 곡들을 들어봐도 그런 요소가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LCD의 노래는 되게 혼자 만든 것 같은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저랑 되게 맞물리는 지점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제임스 머피의 솔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도 다정을 솔로로 하고 있고 혼자서 음악을 만들고 그 만든 음악이 뭔가 밴드 사운드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나 여러 명의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을 내가 혼자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 곡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가 가질 수 있는 자유, 유동성, 뭐 고독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LCD한테서는. 오 베이비라는 곡은 구성도 간단하고 그리고 계속 그 구성이 반복되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디오에는 맞지 않네요. 왜냐면 거의 7분짜리 곡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긴 곡으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에 맞지 않았네요. 죄송. 하지만 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같이 들어야 해요. 들어보고 오자. 네, LCD 사운드 시스템의 오 베이비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그리고 저 싱어송라이터 다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이런 질문을 같이 주셨어요. 다정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는 저는 음식은 면 요리를 가장 좋아하고요. 네, 면이면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팟타이 같은 볶음면이나 짜장면, 뭐 쌀국수 다 좋아함. 네. 그래서 이제 정크야드라는 그 멤버 있잖아요. 제가 이건 저번 화 안 본 사람 모르네. 근데 저번 화에 정크야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랑 작업할 때마다 맨날 칼국수 먹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면을 좋아해서 다 저한테 맞추고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는 저는 약간 자연이 좀 있는 데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되게 인위적이게 약간 센트럴파크처럼 자연을 막 그냥 심어놓은 데다도 괜찮으니까 좀 초록색이 보이는 데면 좋아해요. 그래서 제 대학교를 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도 그게 되게 근처에 자연이 많거든요. 숲 같은 것도 있고 초원 같은 것도 있고 자연을 아주 좋아합니다. 2부에 숲속에서 하기로 이제 제가 약속했는데 그것도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숲 같은 데를.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있는 이유도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왔어요. 여기 숲 되게 먼데. 그리고 다음 이제 넘어가 보자면 다음 곡은 찰리 히키의 13이라는 곡이에요. 이 사람을 한국 라디오에서 틀다니. 저도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아직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된 미국의 신인 싱어송라이터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의 레이블인 새디스트 팩토리 레코즈에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새디스트 팩토리 레코즈랑도 이제 맞물려 있는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전 데뷔 전부터 이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피 리저스, 크리스천 리 허슨 같은 LA 기반 싱어송라이터들과의 교류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분의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원래부터 되게 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이분은 이제 데뷔 앨범을 올해 냈고 그중에 수록곡이 13인데 이 싱어송라이터의 특징은 목소리, 가사, 멜로디, 기타 플레잉 딱 네 가지로 승부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집약적이게 말하면 본인이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앨범에서 나타난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이제 미래에는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 네 개가 저한테 너무 꽂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되게 약간 국보급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음.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데 가사에서 딱 우리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들과 또 10대일 때 느끼는 감정들과 묘사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북스마트랑 에이스 그레이드 같은 그런 미국의 성장 영화를 봤을 때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되게 할리우드에서 만든 그런 약간 클리셰적인 어른들이 만든 10대 성장 영화 말고 약간 독립 영화 아니면 독립 영화 중에서도 약간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독립 영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약간 와 되게 내 삶을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성장 영화 중에서도 그 갈래에서도. 네,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앨범도 비슷한 하이틴 성장 이런 걸 느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저는 되게 약간 뭔가 소름이 돋았다기보다는 약간 눈물이 나고 약간 되게 행복해서 눈물이 난 그런 가사가 많았어요. 이게 딱 들으면서 와 이건 내가 느꼈던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이때만 이 나이대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곡이고 그래서 너무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빅스타라는 이제 밴드에 13이라는 같은 이름이 곡이 있는데 그 곡도 저는 같은 지점에서 비슷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 13이라는 이게 나이를 뜻하는 건데 13살의 나이가 그만큼 상징적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찰리 히키의 13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요 코너 속의 코너로 저의 데모 트랙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 집에 들어갈 곡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골랐냐면은 일단 한국어 가사가 있는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너무 영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영어 영미권 가수들이랑 어, 이런 약간 영미권 노래만 서기한 것 같아서 최대한 한국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곡을 골랐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이유고 이 데모는 들려주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일단 대표님한테 들려드렸었고 그리고 정크야드한테 들려주셨어요. 왜냐면 정크야드랑 같이 이제 듀오 셋을 준비하고 있는데 듀오로 이렇게 약간 공연을 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그 공연 때 하게 될 노래라서 들려줬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들려준 곡이네요. 네. 정말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안 들려준 곡이네요. 그래서 미발표 곡인 곡 유즈스쿨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이 곡도 베이비랑 비슷하게 제목을 바꿀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곡은 일단 한 2년 전에 제가 학교 체육 시간에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벽에 세워져 있던 첼로의 현을 튕기면서 만들었던 멜로디랑 가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그때 학교에 있었을 때 되게 안 좋은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약간 되게 답답함? 이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진짜 학교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이폰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보이스 메모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집에 가져와서 프로젝트로 옮긴 건데요.
졸업한 후에도 계속 다듬고 다시 녹음하고 아니면 뭐 가사를 좀 더 바꾼다든지 송 폼을 좀 바꾼다든지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반복했고 지금도 그래야 될 부분이 많아요. 다시 다듬고 다시 녹음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있어서 근데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디오에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곡에 뭔가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한국어 가사랑 영어 가사의 혼합이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 정체성이나 아니면 제 음악성이나 이런 게 그거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거. 그래서 가사도 그거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사를 억지로 한국어 가사를 쓴다던가 아니면 억지로 영어로만 쓴다던가 이게 아니라 제가 꿈을 꿀 때 영어로 꾸냐 막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제 그냥 무의식에서 제 사고방식에서 녹아져 있는 언어적 요소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가사적으로. 그래서 이 곡에서도 뭔가 그런 혼합을 시도를 했고 그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네. 그래서 디스커버에서 처음 공개하는 다정의 유즈스쿨 데모 트랙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발매곡인 저의 유즈스쿨 듣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면서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정도로 굉장히 미완성인 곡이고요. 이걸 공개하게 되어서 아주 재밌네요. 이 곡은 이 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매를 하고 싶고요. 앨범에 대한 스포를 하자면 이 곡은 뭔가 시작이다. 이 곡은 되게 인트로 같은 느낌이 많고 인트로가 안 되더라도 이 곡의 뭔가 파워나 에너지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뭔가 새로운 시도? 인트로? 약간 정말 이 앨범의 한 면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줄거리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부분이다. 호호. 이제 다시 추천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장필순의 TV 돼지 벌레입니다. 이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노래 중 하나인 듯해요. 음원을 들어보시면 사운드가 되게 심플한데요. 멜로디랑 후렴이 되게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된 음악을 많이 안 들어봤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아서 계속 돌려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안 들은 지 좀 됐는데 오늘도 한국어 노래를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서 이 곡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곡이랑 이문세의 이별 이야기가 아마 제가 많이 들은 한국어 노래 두 개가 아닐까. 지훈의 정크야디 이제 빼고 그분들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뮤지션들 빼고 정말 많이 들은 노래 아닐까. 이 곡은 언제 들으면 어울릴 것 같으냐면 진짜 약간 막 하루 종일 안 씻고 막 밖에도 안 나가고 진짜 돼지랑 벌레처럼 사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뭐 요런 느낌이 들 때 되게 위로받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예술로 만들고 예술로 승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음악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밖에서 작가님과 PD님이 돼지랑 벌레처럼 사신다고 손을 드셨대요. 아주 위로가 되실 것 같네요. 장필순 씨한테. 장필순 씨가 아니신 님 아니에요? 장필순 님? 되게 완전 선배님 아니신가요? 아우. 네. 그러면 한번 장필순 님의 TV 돼지벌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필순의 TV 돼지 벌레 듣고 왔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네요. 평소 다정씨 노래 듣는 스타일이 궁금해요. 몇 가지 보기를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 아님 헤드폰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거. 헤드폰, 이어폰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저는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를 일단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고, 일단 그게 제가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스피커로 크게 틀면 얼마나 민폐입니까? 저는 민폐가 되기 싫어서 녹음도 엄청 조그맣게 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1집도 들어보면 엄청 조그맣잖아요, 소리가. 저는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헤드폰과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두 번째, 랜덤 재생, 순서대로 재생. 오, 일단 앨범을 듣는다면 순서대로 재생할 때가 맞는 거. 앨범 단위로 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플레이리스트로 듣는다면 랜덤 재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듣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영화 볼 때 저는 음악을 듣거든요. 그냥 이제 저는 스포티파이를 사용하는데 그냥 스포티파이 켜놓고 막 이렇게 완전 TV 돼지 벌레처럼 막 이렇게 막 들어요. 돼지 벌레처럼.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음악만 듣는데 그렇게 들으려면 랜덤 재생 순서대로 재생 못 합니다. 네, 제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클릭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돼지 벌레처럼. 세 번째, 가사부터 듣는다. 멜로디 비트부터 듣는다. 요거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그래도 약간 기준이 좀 모호해서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약간 멜로디랑 비트가 별로여도 가사가 좋으면 좋은 노래가 있고, 가사는 좀 별론데 멜로디랑 비트가 너무 천재적이야. 그러면 또 좋아하고. 저는 좀, 네, 엄격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네,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 왕페이의 후자오입니다. 이 곡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앨범에 수록되는 곡이고요. 앨범도 제목이 후자오예요. 그래서 후자오가 거의 약간 타이틀곡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고, 왕페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중화권 연예계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저는 중경상림에서 처음 본 적이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의 후자오라는 앨범과 노래는 정말 우연히 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드림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알아갈 때쯤? 이 드림팝이라는 레이블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이 장르 자체에 대해서 약간 알아갈 때쯤이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뭐 칵투 트윈스 이런 밴드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이었던 것 같은데 TRPP라는 한국의 밴드도 그때쯤 제가 알게 그때 그분들이 데뷔를 하셨거든요. 이제 국적이 엄청 다르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밴드인데 아주 특이하다 이러면서 너무 좋네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그때쯤 제가 드림팝에 또 빠졌어서 네.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아까 봤던 랜덤 재생을 하고 있었는데 랜덤 재생에서 후자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영국어가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막 블라블라 하는 걸 듣다가 중국어 광동어로 이게 나오니까 되게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 살았으니까 5년 동안 뭔가 저의 유년기, 사춘기, 우울, 자아 형성기 이런 걸 모두 중국에서 경험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뭔가 미화되는 느낌? 약간 그래 중국도 좋은 나라지 막 그때 경험 좋았지 막 이런 왕페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중국에서 경험이 되게 미화된 경험을 했습니다. 중화권의 그 특유의 분위기를 되게 멋있고 아이코닉하게 표현한 음반이 아닌가.
그리고 왕페이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멋있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지는,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지는 음악의 힘. 이게 바로 음악의 힘, 라디오의 힘. 왕페이의 후자오, 이 라디오에서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다정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이렇게 소개해 보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저희 멤버들이랑 밴드 멤버들이랑 있을 때 이런 얘기만 할 때가 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음악 듣고 좋아하는 노래 얘기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2주 동안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너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안 믿기고 감사하고 재밌네요. 진심으로 재밌네요. 앞으로 저의 활동 계획은 2집을 일단 무사히 맞춰보는 거. 그리고 그거 2집을 발매하면서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것들도 하고 글도 쓰고 싶고 이런 앨범에 대한 글이나 이런 것도 소개글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 1집에서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못 썼어요. 1집에 발매 때. 그리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뮤비는 어떻게 만드는 거고 뭐 디자이너들이랑 어떻게 일하는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없고 되게 정신이 다른 데로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앨범은 정신을 조금 더 그곳으로 몰아보고 싶습니다. 이 집으로. 그래서 그것이 저의 아주 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집을 중심으로 공연이나 이런 다른 스케줄들을 많이 해나갈 텐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저는 뭐 부산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뮤콘이라는 곳에서 이벤트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네, 공연이 많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추천곡을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매기 로저스의 That's Where I Am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제 매기 로저스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자 프로듀서이고 포크와 일렉트로닉 팝의 요소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섞어낸 아티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약적이지만 맞습니다. 저는 이분의 모든 곡을 들어봤어요. 왜냐면 디스코그래피가 꽤 좀 작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듣는데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든 곡이 다 좋고 막 이분의 움직임이 100% 존경스럽고 막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 되게 경이로워요. 계속 자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해내고 일을 벌리고 모든 방식에 진심이시고 이런 게 전 되게 경이로워요. 그 부분에서 저랑 되게 비슷해요. 모든 부분에서 되게 진심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투마치일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닮았다고 생각도 들어요. 이분 막 대학원 다니시면서 앨범 만들 정도로 책, 철학, 영상, 종교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앨범으로 담아내세요. 그래서 That's Where I Am이 수록된 앨범 같은 경우에는 매기 로저스의 머릿속을 정말 그대로 옮겨 넣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치밀하고 모든 곡과 영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그러세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이나 본 영화, 쓴 기술 등등등을 자주 공유하시는데 또 기록도 되게 많이 하시고 약간 논문 읽을 때 참고문헌 항상 기록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쓰고 막 숫자 막 붙이고 그런 정도로 약간 치밀해요. 약간 이 곡은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았군. 아니면 뭐 이 비디오는 뭐 이렇군. 막 이런 게 진짜 이 사람의 앨범을 듣고 나면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논문 한 편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팔로우하다 보면 이 인생을 열정과 영감으로 가득 차게 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처럼 뭔가 열정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그렇습니다. 이 집은 아주 치밀하고 열정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That's Where I Am 한번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